Don't 비가 worry, you can 쏟아지는 eat as much 서울의 as you like. 밤거리는 차가운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다. It's 미호는 the best 레스토랑 soup 문을 I've 닫고 ever 나서야 had. 비를 만났다. 그의 우산은 이미 바람에 뒤집혀 쓸모없어진 채였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10살쯤 된 소년.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떨리는 그 아이의 눈빛은 배고픔과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미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눈빛이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숨겨진 비밀을 상기시키듯. 미호는 주저없이 가방에서 남은 도시락을 꺼냈다. 따뜻한 비빔밥 한 상자, 그의 레스토랑에서 만든 마지막 요리였다. 이거 먹어봐, 따뜻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 부드럽게 울렸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미호의 따뜻한 미소와 소년의 떨리는 입술이 그 밤의 차가움을 녹이는 유일한 불꽃이 되었다. 지훈, 그 소년의 이름은 아직 미호가 알지 못했지만, 그 음식 한 입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미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지훈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25살의 서울로 상경의 요리사가 된 그는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을 먹이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게이였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온 지 10년,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었다. 레스토랑 맛의 속삭임은 그의 피난처이자 감옥이었다.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자신의 진짜 감정은 영원히 묻어두어야 했다. 지훈을 본 순간 미호는 왜 그랬는지 알았다. 그 소년의 눈빛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머니 댁에서 자란 미호는 항상 정상인 척해야 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장난을 참아내고 밤에 몰래 동성애자 커뮤니티 포럼을 읽으며 눈물을 삼켰다. 지훈에게 음식을 준 건 어쩌면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미호는 레스토랑 문을 열자마자 지훈을 떠올렸다. 비가 그친 서울 거리는 여전히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애는 괜찮을까? 그의 요리는 항상 감정의 반영이었다. 오늘 메뉴는 따뜻한 국수 국물, 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그 맛이 지훈의 떨림을 달래줄 것 같았다. 손님들이 들어오자 미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지훈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소년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라면? 미호의 과거가 스치듯 떠올랐다. 10대 시절, 그는 할머니의 작은 식당에서 요리를 도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요리의 마법을 알았다. 재료를 섞어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건 자신의 숨겨진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홀로 서울로 왔다. 게이 커뮤니티 모임에 가본 적은 있지만, 깊은 관계는 두려웠다. 사랑은 위험해. 그는 항상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후가 되자, 미호는 문득 골목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어제 본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지훈은 없었다. 대신,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빈 도시락 상자가 보였다. 미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상자를 주워들고 손끝에 남은 따뜻함을 느꼈다. 고마워,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그날 저녁,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미호는 혼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구한 걸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걸까? 그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란이 터질 때마다 미호는 창문을 닫고 혼자 울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그 벽을 뚫었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부터 그 골목을 지킬 것이다. 며칠이 흘렀다. 미호의 일상은 변했다. 매일 레스토랑 문을 닫고 골목으로 가는 게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이 다시 나타났다. 소녀는 여전히 더러운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에 약간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다. 아저씨 어제 음식 맛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미호에게는 세상의 모든 음악처럼 들렸다.
미호는 웃으며 또 다른 도시락을 내밀었다. 이름이 뭐야? 지훈이에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미호의 가슴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다. 지훈은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 길거리에 나온 아이였다. 미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에 갈 데 없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미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그는 지훈을 데리고 작은 카페로 갔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 그리고 대화. 지훈은 웃었다. 미호도. 그 웃음은 미호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미호는 지훈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 레스토랑의 재료로 만든 간단한 도시락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달콤한 떡. 지훈은 매일 그 골목에 왔고, 미호는 매일 기다렸다. 그 관계는 형제처럼, 아버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미호의 내면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동료 요리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미호 형, 요즘 왜 이렇게 밝아? 연애라도 해. 미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는 사랑을 갈망했지만, 드러낼 수 없었다. 지훈과의 만남이 그 갈증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지훈은 미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미호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그 말은 미호 자신에게도 위로였다. 겨울이 다가오자 미호는 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지훈을 보육원에 데려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훈은 두려워했다. 아저씨, 나 버리지 마세요. 미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훈을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순수했다. 사랑의 시작이었다. 미호의 삶은 지훈으로 인해 빛났다. 레스토랑 손님들도 그의 요리가 더 감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국물, 마음이 느껴져요. 미호는 속으로 웃었다. 지훈이 그 마음의 재료였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두 사람을 본 사람이 소문을 냈다. 저 아저씨, 이상한데, 미호는 상처받았지만, 지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며, 지훈의 미래를 지키기로 했다. 봄이 왔고, 지훈의 나이도 12살이 되었다. 미호는 지훈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요리 도구 세트. 너도 요리사 될래?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아저씨처럼 그 말에 미호는 가슴이 벅찼다. 그는 지훈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골목에서 간단한 재료로 샌드위치를 만들고 웃으며 먹었다. 그 시간은 미호의 치유였다. 자신의 어린 시절, 요리가 유일한 친구였던 날들을 떠올리며 지훈은 빠르게 배웠다. 아저씨, 이 맛은 사랑 같아요. 미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소년의 말은 그의 영혼을 건드렸다. 어쩌면 지훈도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을 테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미호는 큰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훈을 공식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 보육원에 연락하고 서류를 준비했다. 지훈은 처음엔 울었지만 곧 받아들였다. 아저씨,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아저씨 집에 초대할게요. 미호는 웃었다. 기다릴게. 그날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했다. 미호가 만든 도시락, 지훈이 도운 샐러드. 단바람이 불며 미호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다. 그는 게이 커뮤니티 모임에 가기로 결심했다. 지훈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 모임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미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마워. 내가 내 용기를 줬어. 가을 잎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지훈은 보육원으로 갔다. 미호는 그날 레스토랑에서 울었다.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잘 지내, 지훈아. 시간은 흘렀다. 미호이 레스토랑은 유명해졌다. 미슐랭 가이드에 오를 뻔한 곳, 그의 요리는 감정의 맛으로 불렸다. 하지만 외로움은 깊어졌다. 그는 연애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너는 너무 솔직해, 상대가 말했다. 미호는 웃었다. 지훈이 가르쳐준 솔직함이었다. 그는 지훈의 소식을 알기 위해 보육원에 연락했다. 잘 지내요. 요리 학교에 갈 거예요. 미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미호는 35살이 되었다. 생일 파티는 홀로, 레스토랑에서. 그는 지훈을 생각하며 케이크를 썼다. 행복해져라. 그때 문이 열렸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이제 20살쯤 된 청년, 지훈이었다. 아저씨, 초대했어요. 미호의 눈이 커졌다. 지훈은 웃었다. 제가 성공했어요. 제 레스토랑에 오세요. 미호는 믿을 수 없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변함없었다. 지훈의 레스토랑은 서울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다. 기억의 맛이라는 간판 아래 세련된 인테리어가 빛났다. 미호가 들어서자 지훈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아저씨, 와줘서 고마워요. 미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 도시락 한 상자부터 시작됐죠. 테이블에 앉자 지훈이 요리를 내놓았다. 첫 번째는 비빔밥, 미호의 스타일 그대로. 미호가 한 입 먹자 눈물이 흘렀다. 이 맞나야? 지훈은 웃었다. 맞아요. 아저씨의 사랑이에요.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보육원 생활을 이야기했다. 힘들었지만 미호의 편지가 버팀목이었다. 아저씨가 매달 보내준 그 편지, 읽을 때마다 울었어요. 미호는 놀랐다. 그는 그냥 격려의 말을 적었을 뿐인데. 지훈은 요리 학교에 들어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아저씨 덕분에요. 그 음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미호의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에 무언가 더 있었다. 아저씨, 나도 비밀이 있어요. 미호는 긴장했다. 뭐야?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도 게이예요. 그 말은 미호의 세계를 흔들었다. 지훈은 소년 시절부터 느꼈던 감정을 털어놓았다. 보육원에서 친구들과의 어색함, 사랑에 대한 두려움. 아저씨를 본 순간, 알았어요.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미호는 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나처럼 고통받지 마. 세상이 변하고 있어. 하지만 미호 자신도 여전히 아팠다. 그의 레스토랑은 성공했지만 사랑은 없었다. 지훈의 고백은 미호에게 거울이었다. 우리는 비슷해. 그 음식이 우리를 연결했어. 저녁이 깊어지자 지훈은 레스토랑을 닫고 미호를 한강으로 데려갔다. 예전 피크닉 장소였다. 기억나세요? 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바람이 불며 두 사람은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자신의 연애를 이야기했다. 첫사랑, 실패, 그리고 지금의 파트너. 그 사람은 나를 받아줘요. 아저씨처럼. 미호는 부러웠다. 좋아. 행복해라. 하지만 내면의 고독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훈은 눈치챘다. 아저씨, 왜 혼자예요?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미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게이로서의 고통, 가족의 거부, 사회의 시선. 나는 사랑을 포기했어. 요리만이 내 친구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구했듯이 누군가 당신을 구할 거예요. 그 밤,
두 사람은 포옹했다. 형제의 사랑, 멘토의 자부심. 미호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다시 살고 싶어졌어. 다음 날 미호의 레스토랑에 지훈이 찾아왔다. 함께 요리해요. 두 사람은 주방에서 웃으며 재료를 섞었다. 미호의 손놀림이 지훈에게 스며들었다. 손님들이 들어오자 지훈이 서빙을 도왔다. 이건 아저씨의 레스토랑이에요. 미호는 감동했다. 그날 미호는 커뮤니티 모임에 지훈을 초대했다. 나와 함께 가자. 지훈은 망설였지만 따라갔다. 모임에서 지훈은 미호를 소개했다. 이 사람이 제 구원자예요.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미호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웠다. 시간이 흘러 미호의 삶은 변했다. 지훈의 도움으로 그는 온라인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게이 셰프의 일기라는 블로그, 요리와 감정을 섞은 글, 독자들이 몰려들었다. 당신의 용기가 제게 힘을 줘요. 댓글 하나하나가 미호의 상처를 치유했다. 지훈은 자신의 레스토랑을 키웠다. 두 레스토랑은 협업을 시작했다. 특별 메뉴, 연결의 맛.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미호의 가족이 소식을 듣고 연락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호는 울었다. 엄마, 이게 나예요. 지훈이 곁에 있었다. 아저씨, 당신은 강해요. 그 후, 어머니가 레스토랑에 왔다. 조심스러운 대화, 눈물, 그리고 포옹. 미안해, 아들아. 미호의 치유가 시작되었다. 지훈의 삶도 고비를 맞았다. 그의 파트너와의 갈등, 레스토랑의 재정 문제. 미호는 달려가 도왔다. 함께 이겨내자. 두 사람은 밤새워 요리하며 이야기했다. 사랑은 때론 아파.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지훈은 고마워했다. 아저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봄이 다시 왔다. 미호는 40살 생일을 맞았다. 지훈이 주최한 파티,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미호의 어머니도 왔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미호는 빌었다. 고마워, 모두. 그날, 미호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모임에서 만난 한 남자, 요리사 동지. 당신의 블로그를 봤어요. 용감해요. 미호의 심장이 뛰었다. 여름, 미호와 지훈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이게 우리 인생이야, 지훈이 말했다. 미호는 웃었다. 내 덕분에 그곳에서 미호는 연인에게 고백했다. 나를 사랑해줄래? 대답은 네였다. 가을바람이 제주도의 나뭇잎을 스치듯 미호의 삶은 부드럽게 흘러갔다. 새로운 연인, 준호와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준호는 미호보다 5살 어린 요리사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냈다. 나는 숨기지 않아요. 사랑은 자유예요. 그의 말은 미호에게 영감을 주었다. 함께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할 때 미호는 처음으로 완전한 자신을 느꼈다. 지훈은 그 변화를 보며 기뻐했다. 아저씨, 드디어 행복해졌네요. 미호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도 마찬가지야. 레스토랑 이 맛의 속삭임은 이제 미호와 준호의 공동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특별 이벤트로 LGBT 요리 워크숍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미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이 재료처럼 우리 감정도 섞여야 해요. 미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훈의 레스토랑도 번창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길거리 아이들 지원 메뉴를 도입했다. 매주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미호와 함께 자금을 모았다. 아저씨가 시작한 거예요. 그 프로젝트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인터뷰에서 지훈은 말했다. 한 끼 음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미호이 어머니가 병에 들었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미호이 손을 잡았다. 아들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준호 씨도 좋은 사람이네. 미호는 울었다. 엄마, 고마워. 그 순간 가족의 벽이 무너졌다. 지호는 병문안을 왔다. 할머니, 아저씨가 요리해 줄게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잃어버린 시간을 메웠다. 겨울이 다가오자 미호와 준호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지훈이 증인으로 섰다. 작은 정원에서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준호야, 너와 함께라면 나는 완전해. 미호의 서약은 간단했지만 깊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영원히. 지호는 박수를 치며 울었다. 이게 가족이야. 의식 후 파티에서 지훈이 미호를 불렀다. 아저씨, 진실을 말할게요. 미호는 긴장했다. 뭐?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비 오는 골목에서 당신이 준 음식 때문에 나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나에게 너는 소중해라고 말해줬어요. 미호의 가슴이 터질 듯했다. 지호는 계속했다. 수년 후, 내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당신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 아버지 같았어요. 아니, 더 나아, 내 영웅이었어요. 그 말은 미호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는 지훈을 안아주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가족, 준호가 다가와 세 사람을 안았다. 그 포옹은 세상의 모든 추위를 녹였다. 파티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친구들, 가족, 지지자들이 모여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호의 블로그는 그날의 사진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사랑은 음식처럼 나누면 배가 돼요. 시간은 계속 흘렀다. 미호와 준호의 레스토랑은 체인으로 확장되었다. 그들은 LGBT 청소년 센터를 후원하며 요리 클래스를 열었다. 지호는 센터의 멘토가 되었다. 내가 아저씨에게 배운 대로 아이들에게 전할게요. 한 아이가 지훈에게 물었다. 형,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한 끼부터 시작해.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껴보고. 미호의 어머니는 회복되었다. 그녀는 손녀처럼 지훈을 불렀다. 얘야, 내 레스토랑에 가봐야지. 가족 모임은 매주 열렸다. 미호는 요리하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꿈꾼 삶이야. 준호와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처럼 누군가를 구하자. 봄, 새로운 시작. 미호는 책을 썼다. 음식과 사랑의 여정. 출간 파티에서 지훈이 서문을 썼다. 이 책은 우리 이야기예요. 독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미호는 무대에서 말했다. 나는 게이 셰프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요. 여름, 미호와 준호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미호는 편지를 썼다. 지훈에게.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의 맛이야. 지훈의 답장. 아저씨, 영원히 함께해요. 가을의 단풍이 서울을 물들이던 해, 미호의 삶은 안정된 리듬을 타고 있었다. 레스토랑 체인은 이제 3곳으로 늘었고, 각 지점마다 LGBT 테마의 특별 메뉴가 있었다. 연결의 스튜, 용기의 디저트. 손님들은 그 이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달콤했다. 그들은 아침에 함께 시장을 돌며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 이 토마토, 내 미소 같아. 준호의 장난에 미호는 웃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미호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를 느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숨겨진 사랑의 아픔이 가끔 고개를 들었다. 지호는 이제 25살, 자신의 레스토랑을 두 곳으로 키웠다. 그는 파트너, 태민과 동거하며 안정된 삶을 살았다. 태민은 디자이너로 지훈의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맡았다. 내 요리는 예술이야, 태민의 말에 지훈은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미호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다. 아저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는 종종 혼자 중얼거렸다. 보육원 시절의 기억, 그 비 오는 밤의 따뜻함이 그의 원동력이었다. 어느 날, 미호에게 소식이 왔다. LGBT 권익단체에서 강연 요청. 그는 망설였다. 준호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준호는 미호의 손을 잡았다. 내 이야기야. 세상이 들어야 해. 강연 당일, 홀은 가득 찼다. 미호는 무대에 섰다. 저는 게이 셰프예요. 길거리 소년에게 음식을 나눴던 그날, 제 삶이 시작됐어요. 청중의 눈빛이 변했다. Q&A 시간에 한 청소년이 물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미호는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용기가 돼요. 강연 후, 미호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너 덕분이야. 지훈은 웃었다. 아저씨, 이제 제가 강연할 차례예요. 지훈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미디어 인터뷰, 팟캐스트. 한 끼 음식이 제게 가족을 줬어요. 그의 말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태민은 지훈을 지지했다. 내가 빛나, 두 사람의 사랑은 미호와 준호를 닮아갔다. 솔직하고 따뜻한. 겨울, 눈이 내리던 날 미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미호는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준호가 안아주었다. 지훈과 태민도 왔다. 아저씨,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장례 후, 네 사람은 함께 산책했다. 눈 쌓인 거리를 걸으며 미호는 말했다. 삶은 이렇게 아프지만 아름다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리처럼 아픔도 맛의 일부예요. 상실의 아픔을 딛고 미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어머니를 기리는 가족의 맛 메뉴. 재료는 그녀가 좋아하던 것들 김치, 미역국.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미호의 곁에서 지켰다. 너는 강해. 밤에 두 사람은 안고 잠들었다. 사랑의 안식처. 봄, 지훈이 미호에게 초대를 했다. 제 레스토랑 오픈 파티예요. 특별 게스트로 미호는 갔다. 지훈의 새 지점은 화려했다. 오픈식에서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모든 게 한 사람 덕분이에요. 제 구원자, 미호 아저씨. 청중의 박수. 미호는 무대에 올라 지훈을 안았다. 너는 내 자랑이야. 그날, 태민이 지훈에게 프로포즈했다. 반지 교환, 눈물, 박수. 미호와 준호는 증인이었다. 여름, 네 사람은 휴가를 갔다. 강원도의 바닷가 펜션. 모닥불을 피우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었다. 이야기꽃이 피었다. 미호의 어린 시절, 지훈의 보육원 생활, 준호의 커밍아웃, 태민의 지지. 우리는 가족이야. 지훈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미호와 준호는 입양을 추진했다. 10살 소년, 민준. 외로운 아이였다. 미호는 민준에게 도시락을 주며 말했다. 집에 와. 민준의 눈빛은 지훈의 어린 시절 같았다. 지훈은 멘토가 되었다. 형처럼 될게요. 미호의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미호가 만든 타코, 지훈의 디저트.
민준이 선물을 주었다. 아빠, 고마워. 미호의 눈물이 흘렀다. 이게 진짜 행복. 새해가 밝아오자 미호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민준의 입양은 순조로웠고 집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아침에 민준을 깨우며 미호는 생각했다. 이게 내가 꿈꾼 가족이야. 준호는 민준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손가락으로 재료를 느껴봐. 민준의 작은 손이 움직일 때 미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지훈과 태민은 자주 방문했다. 새 식구 생겼네. 지훈이 민준을 안아 올렸다. 형아처럼 될래? 레스토랑은 여전했다. 미호는 이제 TV쇼에 출연했다. 셰프의 마음이라는 프로그램, 요리와 삶의 이야기를 섞은 첫 에피소드에서 그는 지훈을 불렀다. 이 사람이 제 스승이자 제게 배운 사람이에요. 시청자들은 감동했다.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음식과 사랑이 트렌드 되었다. 한펠레터, 당신 덕분에 커밍아웃했어요. 미호는 울었다. 지훈의 삶도 바빴다. 태민과의 결혼 준비, 레스토랑 확장.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아저씨, 때론 피곤해요. 미호는 조언했다. 쉬어봐. 사랑이 재충전시켜줄 거야. 지훈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태민과 손잡고 바다를 보며 고마워. 내가 있어서. 태민은 키스했다. 영원히. 봄, 지훈과 태민의 결혼식. 미호가 케이터링을 맡았다. 화이트 테이블, 꽃 장식. 지훈의 서약, 태민아, 내가 내 비디야. 미호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그랬지. 민준이 꽃을 뿌렸다. 웃음과 눈물의 축제. 여름, 미호 가족은 캠핑을 갔다. 산속 텐트, 별을 보며 민준이 물었다. 아빠, 왜 게이해요? 미호는 솔직히 대답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마음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랑할게요. 가을, 단체 활동. 미호와 지우는 길거리 아이들 캠프를 열었다. 요리 클래스, 이야기 나누기. 한 소녀가 말했다. 저도 특별해요. 지우는 안아주었다. 그게 강점이야. 미호는 지켜보며 자랑스러웠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모두 모여. 민준의 선물, 지훈의 요리. 미호는 토스트했다. 2026년, 더 밝은 해가 되길. 모두 잔을 들었다. 사랑의 잔. 시간은 흘렀다. 미호는 50살이 되었다. 레스토랑은 전국 체인. 민준은 10대, 요리 학교 꿈, 지우는 아버지가 되었다. 입양한 딸, 수아.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예요. 미호 웃었다. 좋아. 미호의 책 두 번째 판, 지훈의 서문. 이 여정은 계속돼요. 독자들은 감사해요라고 썼다. 마지막 가을, 미호는 은퇴를 생각했다. 준호와 여행. 세계 요리 탐방, 지훈이 말했다. 언제든 와요. 미호는 안겼다. 고마워. 내 인생의 맛.